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지금 어제 이제 그 HLB 진 회장이 황서제약의 순파오양 회장과 만나서 면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관련 또 소식이 조금 전에 좀 나왔는데 멸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피해를 황서제약 측에서 받았는데 어, 뭐 이 PAL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개별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PAL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멸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이것도 이제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RL이랑 PRL이래. PAL이 뭡니까, 여러분들? CRL 같은 경우에는 보안 그 요구 소환 이죠. 이거 이제 FDA가 신약 허가 심사 후에 현재 상태로는 승인을 내주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몇 가지 문제를 수정해라, 뭐 보완해라 하는 그런 어떤 보내는 공식 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서 낸 숙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바로 합격점을 주지 않고 여기를 고쳐오면 점수를 줄게 하고 돌려주는 상황이죠. 리젝션이랑은 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거를 좀 승인 거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즉 CRL을 받았다고 완전히 탈락한 게 아니라 FDA가 추가 자료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뜻이고, 이 PAL 같은 경우에는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FDA가 제조시설 등을 검사했어요. 검사한 뒤에 발송하는 평가 서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사 중국 항서제약이 이 캄렌리주맙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FDA가 해당 생산시설을 실사를 하고 나서 이후의 지적사항들을 정리해서 통보한 서한이 바로 PA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점들을 고쳐주세요라는 사전평가 결과 통지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PAL을 통해서 FDA는 남은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회사는 여기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PAL의 내용은 CRL에서 요구한 보완 사항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다만 CRL은 HLB와 항서제약 모두에게 발송이 됐고 PAL은 항서제약 측이 받은 상세 지침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HLB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RL이 시험 보충 안내장이라면 PAL은 그 보충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찍어주는 해설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PAL에 담길 내용을 한번 좀 예측을 해봅시다. 뭐가 담겼는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생산 환경 오염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제약 공장의 클린룸에서는 공기 중에 미립자나 이 미생물 수치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수인데 FDA가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적절한가를 문제를 삼았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모니터링 주기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일부 구역의 뭐 청정도 중국에서 공장에서 관리가 더 해야 한다라는 식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품에 실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혹시 모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꼼꼼히 관리하라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멸균 문제는 아니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균이 검출돼서 되었다기보다는 FDA가 그 서류 검토나 현장 실사에서 뭐 예를 들면 멸균 관련 기록이나 절차가 또 미흡해 보여서 그 무균 공정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이 또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절차가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업자들의 어떤 그런 그 퍼포먼스라든지 교육, 훈련, 기록, 뭐 장비 세척 검증 절차, 뭐 문서 기록에 대한 그런 어떤 세부화, 체계화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FDA 실사에서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HLB 측 언급으로도 또 미루어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 가능한 경미한 상황이라고 봐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미비점 보완, 중요한 점은 이 지적 사항들이 약 자체의 결함이나 대규모 공장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캄렌리주맙 생산 공정을 새로 만들라거나 리보세라닙과 캄렌리주맙의 이 조합이 문제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어떤 그 문서 절차 개선이나 또 미비점들이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죠. 그리고 또 PAL 내용에 멸균 불량이나 제품 오염 같은 단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멸균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다룬 거지 어떤 멸균 실패로 실제 균이 검출이 되거나 뭐 나왔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점은 투자자들이 좀 아셔야 되고 특히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FDA가 이런 품질 관리 문제를 지적할 때는 실제로 뭔가 큰 사고가 터져서라기보다는 FDA 기준에 비춰서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PAL은 이제 항서제약의 생산시설에 대한 FDA의 지적사항 리스트이고 또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라 개선 권고사항이 담겨 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 사항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봤고 이런 유형의 이제 보안 요구는 다른 제약사들도 흔히 다 겪는 일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타사의 신약도 제조 공정 관련해서 CRL을 받고 나중에 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FDA 입장에서는 신약 허가 전에 마지막까지 이제 품질 관리 부분을 깐깐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약처의 뭐 제조소 GMP 승인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허가 전에 공장 실사를 해서 뭐 문서나 절차, 위생, 훈련 뭐 그런 어떤 그 포트폴리오 등을 확인을 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세요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앞으로 곧 보면 되겠죠. 예, 이런 승인 절차들을 보면은 주가 흐름도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진짜로 경미한 보안 문제라면 지금 어필했듯이 네, 조속 해결 가능하다. 진 회장이 말한 대로 이런 부분이라면 클래스 1 재신청 나오겠죠. 보안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2개월 안팎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검토를 완료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뭐 대규모 리뷰가 필요 없는 경우죠. 예,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한 대로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에 보안 요구 자료를 제출을 하고 클래스 1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 금세 7월 달 정도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또 나와요. 그쵸?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클래스 2가 나오면은 뭐 기본 6개월이 떨어지니까 뭐 연말이나 그 이후에 승인 여부가 또 밀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무튼 뭐 추가적인 CMC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은 걸 보면은 진 회장이 말하기를 다시 실사하는 클래스 2는 아닐 것이라고 클래스 1의 또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었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임상 데이터 쪽에서도 이미 지난 11월에 FDA 실사에서 NAI 조치 필요 없음 등급으로 통과를 했었잖아요. 그거 예, 문제는 오로지 항서제약 쪽 그 CMC 문제였으니까 제조소에 대한 이슈도 이미 지금 1차 CRL 이후에 개선 작업을 해서 나왔던 그 세계 지적사항 외에 이제 추가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된 거는 사실 없어요. 따라서 무슨 뭐 대대적으로 다시 재실사를 하는 것보다는 서류 보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FDA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회사 측은 1, 2차 CRL을 받고도 승인된 사례도 많다 라면서 가능성을 되게 높게 봤어요. 그리고 CRL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국내에서 뭐 셀트리온 등의 이런 바이오시밀러 허가 과정에서 보안 요구를 받은 후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렇게 말이
또 나오는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이면은 이건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그 FDA 허가 별개로 유럽 승인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 EMA에는 또 예정대로 오는 7월에 간암 치료제 허가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 어떤 이런 딜레이가 생겼다고 해서 유럽 도전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만약 유럽에서 먼저 긍정적인 소식이 터져 나오면 이거는 또 미국 쪽에서 재도전 지금 하는 와중에 당연히 좋은 신호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HLB는 혹시 모를 추가 지원 사태 대비해서 생산시설 다변화 또 검토하느냐는 그런 질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생산시설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뭐 항서제약이랑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하면 공조로도 얘네들과의 공조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정리를 하면 앞으로 2, 3주 내에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PAL에 대한 공식 답변, 후속 조치 권고를 받고 한 달 내로 그 지적 사항들을 모두 이제 정리를 해서 5월 안에 NDA, BLA 보완 자료 제출하고 7월에 승인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입니다. 이제 이 일정이 현실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입장 주소가 있어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구독자 커뮤니티는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매일같이 거진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4번 이상 무료로 또 종목을 안내를 해드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늘도 저희가 한국 PIM 또 안내를 드렸는데 추천 이후에 40%또 폭등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2차전지로 손실 보신 분들, 그리고 뭐 또 관점을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 함께 소통을 하면서 또 좋은 종목들을 또 안내를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도 또 운영을 해서 또 좋은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자산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투자에 많은 도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 동향이랑 이런 투자자들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HLB의 주가도 큰 변동을 겪었어요. 우선 이 3월 21일 날 장 초반에 HLB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장 개시 직후에 이제 하한가 30% 가까이 직행을 했다가 지금 오전 그때 당시에 9시 반 넘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28% 47,000원대 수준에서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7만원대였던 그 주가가 4만원대 중반으로 떨어졌어요. 사실상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고 대거 매도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제 합병을 진행을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HLB 경영진들이 발빠르게 그 이후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세를 좀 보였어요. 5월 재신청해서 7월에 승인 목표.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서 3월 24일에는 전일 대비 15% 정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 3월 25일 오전에는 56,000원대까지 회복을 했어요. 결국에는 46,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일주일 새에 다시 또 55,000원에서 56,000원대로 올라서면서 급한 불을 어느 정도 끄면서 진행을 했다. 지금은 이제 57,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분위기는요, 딱 보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하냐면, 신뢰 회복 중이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CRL 소식 직후에는 실망과 분노 섞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냐? 뭐 대체 몇 번을 떨어지는 거냐? 등의 반응이 나왔고, HLB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개인 투자들도 꽤 있었어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잇따라서 그 희소식이 나올 때 기대감을 갖고 매수했던 분들은 충격이 되게 컸죠. 그러나 HLB 측의 빠른 해명과 이제 향후 계획 발표 이후에는
이번에는 이제 진짜 마지막 보완이겠지. 7월 승인 가능성에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 이런 어떤 희망 섞인 의견들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주주들은 진양겸 회장이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 점 등 그런 것들을 또 근거로 경영진도 자신이 있으니까 돈을 더 투입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신뢰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관계사 주식들을 올해 초부터 꾸준히 또 매입을 해오고 있잖아요. 진 회장이.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CRL 직후에는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고요. 이후 며칠간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선 움직임도 관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호재를 기대하기보다는 급락에 따른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을 노린 단기 매매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는 투자 심리는 아직 반신반의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57,800원이네 지금. 네. 지금 이제 HLB 주식을 사도 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사실 뭐 코멘트는 드려요 저희가. 예.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코멘트는 직접적으로 드립니다. HLB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지금 뭐 이제 저희가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속일 수도 없습니다. 다 들어오시면 다 인증이 되는 거니까 속일 수도 없고 저희가 종목 안내를 진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종목 분석을 해서 뭐 기술적 분석, 뭐 펀더멘탈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종목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안내를 드리면 그 10개 중에 7개는 다 상승을 가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상승을 가져가지 못한 그 세 가지 종목들도 추후에 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게 10종목을 안내를 드리면 10종목 다 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 정도의 매수 금액을 하면 10종목이면 만원씩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매수를 소액으로 해보시라. 그럼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종목이라고 해서 10만원으로 두세 종목만 딱 집어서 하지 마시고 10종목, 5종목이면 5종목 그날 안내에 나가면 오늘도 지금 세 종목 안내 나갔는데 지금 한 종목이 40%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또 수익이죠. 수익 달성을 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째. 예, 수익 다 인증 또 해주시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지금 뭐 HLB 주식을 사도 될까요? 아니면 더 지켜볼까요? 정답은 100%는 알 수 있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 차원의 의견입니다. 최종 판단은 우리 본인 투자자분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낙관론의 근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재 주가는 큰 조정을 받은 뒤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7월 승인에 성공한다면 상당한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약 승인이라는 확실한 호재가 발생을 하면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HAB가 그동안 국내 최초로 FDA 항암제 승인을 따내겠다는 그 목표로 주목받아 온 만큼 삼수 도전에서 성공을 하면 첫 국산 항암제 미국 진출이라는 타이틀로 이거는 뭐 언론과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도 이루어져서 주가가 과거 고점,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향해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승인 이후에는 이제 실제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의 상업화도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간암 환자 대상의 1차 치료제 시장은 이미 아시겠지만 아테졸리주맙, 베발시주맙, 뭐 이 아바스틴이랑 테센트릭 등의 이 강력한 경쟁 콤보가 있지만 이게 이제 리보세라님이랑 캄렌리주맙이 들어가면 새로운 옵션으로서의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 가치와 어떤 상업적인 그 잠재력을 고려를 하면 지금 주가 수준은 사실 성공 시 저평가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경영진의 강한 의지 그리고 파트너사의 역량입니다. 항서제약이 얘네들이
이상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렌리주맙을 중국에서 승인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수 신약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열 몇 개라고 했습니까? 그때 17개인가요? 신약을 개발해본 저력이 있는 회사니까 믿을만 하다는 그런 평가도 되게 많아요. HLB 자체도 오랜 기간 이 프로젝트에 공들여 왔고, 자회사인 또 엘레바를 통해서 미국 현지 인허가 전문 인력을 확보를 또 해왔죠. 그래서 이 난관을 결국 돌파할 어떤 전문성은 HLB가 갖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진 회장이 이 승인을 받을 길은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공언한 만큼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총력을 또 다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믿음을 가진다면 뭐 지금이 오히려 남들이 두려워할 때 담아두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제 신중론도 있어요. 관망론 시각도 중요하고, 일단 두 번의 CRL은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FDA 허가를 연거푸 지연 실패했다는 것은 아무리 사유가 CMC라고 해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당연히 있죠. 시간도 그리고 많이 흘렀죠. 초반부터 뭐 투자하신 분들, 지금 뭐 커뮤니티에 몇 년째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예. 그리고 경제 환경을 보면은 앞서 언급했던 다른 회사들의 간암 치료제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바스틴 티센트릭 조합은 전 세계 표준 치료제로 잡았고, 그리고 키투르다 등의 이런 면역 항암제들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펜프롤리주맙이었나? 면역 항암제들이 키투르다 같은 그런 그 항암제들이 적응증을 계속 넓혀가고 있죠. 설령 HLB가 올해 승인을 받더라도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어서 상업적 성과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바로바로 이제 노출이 되느냐, 그거는 그 누구도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승인이 되면은 뭐 좋은 그런 부분이지만,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한 베팅인데, 승인 지연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승인 지연.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수익 실현 시점이 늦어지잖아요. 또 승인 지연이 된 만큼 그런 부분이 이제 부정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7월 승인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추가 보완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지연 실패. 재신청 후에 또 클래스 2로 분류되어 버린다면 이거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투자 위험이 없지 않은 큰 좀 전형적인 개발 스테이지 바이오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죠. 멘탈 리스크도 고려를 하시고, 변동성이 매우 크고 이슈에 민감합니다. 쭉 하루에 뭐 20% 30% 움직이는 일도 겪었는데, 이런 등락을 견딜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좀 물어보시고, 물타기나 뭐 장기전 대비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뭐 신중론자들은 뭐 차라리 FDA 승인이 확정된 후에 사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주가는 차이가 좀 많이 있겠죠. 아무튼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큰 성공의 어떤 과실을 누리고 싶으면, 그리고 HLB 과학적 성과를 믿는다면 지금 이제 조정상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반드시 당연히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 승인 지연이나 불발 장기와 대비해서 너무 큰 비중을 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반대로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면 굳이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보일 때 움직여도 그때도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때 사서 설령 주가가 높아지더라도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차라리 편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HLB 사태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공부도 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투자를 하시면서 알게 되신 분들이 되게 많지만 CRL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뭐 CRL은 보안 요구일 뿐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다 알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 허가 과정도 참
험난함도 이제 또 스스로 체감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 바이오 투자의 큰 자산이 되실 겁니다. 아마. 참 이 희망과 현실의 사이에서 참 우여곡절이 참 많네요. 16년을 공들인 프로젝트라더니 정말 마지막 고비에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빛이 보이는 터널의 끝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CRL, PEL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끝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HLB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값진 어떤 그 투자의 교훈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신약 투자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HLB 경영진이 초기에 다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바로 잡고 투명하게 정보 공유를 해 나가는 점들은 살짝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투자자와 회사 간의 신뢰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솔직한 소통에서 나오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 회사와 주주들의 소통, 그리고 유튜브도 직접 또 운영을 하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HLB의 문제는 크지 않은 점. 네. 앞으로 몇 달간은 다 같이 마음 졸이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들은 뭐 커뮤니티에서 또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고정 댓글에 커뮤니티 신청이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잭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